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아무 일도 없소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애로가 빠져서는 안 될 텐데. 그럼요. 지난번 그 잡지 신년호를 좀 봐요. 그렇게 크게 취급한 재만동포 문제니 신간회 해소 문제니 하는 것은 성명이 없어도 침실박람회는 간데마다 화제에 오르내립디다. 참, 그 잡지 신년호는 그 제목 하나로 1,000부는 더 팔았을걸? 그렇지만 너무 노골적이야. 아니 그래도 글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잡지란 무엇으로든 여러 사람 화두에 오르내릴 기사가 있어야 그거 어느 잡지에서 봤느냐 어쨌느냐 하고 그 책을 찾게 되는 거지. 사실은 사실인데 아무래도 번쩍 뛰는 큰 애로 제목이 하나 있어야 돼. 더구나 봄인데. 이것은 M 잡지사의 편집회의의 한 토막이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애로에 치중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래서 한편 구석에서 약간 얼굴이 붉어진 여기자만이 입을 아무리고 앉았을 뿐이요. 그 외에는 저마다 우쭐하여 다투어가며 애로짜리 제목을 주어 섬겼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국 예정 목차에 오른 것은 역시 눈을 딱 감고 남의 말들은 못 들은 채 하고 앉아 있다가 제일 나중에 제일 자신있게 내놓은 편집국장의 것이 되고 말았으니 그것은 신춘 애로 백경집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과연 센세이션 100%짜리 제목이었다. 그날 저녁 K는 11시가 되는 것을 보고 주인집을 나섰다. 그는 못 먹는 술이지만 얼굴만이라도 물들이기 위해서 선술집을 들렀다가 나와서 광화문 가는 전차에 올라탔다. K는 몹시 긴장하였다. 먹을 줄 모르는 술을 곱배기로 2잔이나 마신 것보다도 처음으로 유곽이라는 데를 찾아가는 것이 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였고 또 M 잡지사에 입사한 지 2주일도 못 되는 자기로서는 이것이 자기의 수완을 드러내 보일 첫 과제인 것에 더 신경이 초조하였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벌써 아무런 다른 생각이 나붙길 여지가 없었다. 저녁을 먹을 때만 해도 그는 밥주발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 가볍지 않은 멸시와 분노를 느끼며 모래알 같은 밥알을 씹었다. 그것은 자기가 M사에 처음 입사하던 날 저녁과 그 이튿날 아침 처음으로 출근하러 가던 때의 감상을 추억해본 때문이다. 그때 그는 M 잡지사에 단순히 직업 하나를 구한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길 위에서 난 모르는 사람들과 지나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새삼스러운 우위와 악수를 느낀 것이었다. 나의 붓은 칼이 되자. 저들을 위해서 칼이 되자. 나는 한 잡지사의 기자가 된 것보다 한 군대의 군인으로 입영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런 감격으로 가슴이 울렁거리던 것을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유곽으로 애로 재료를 찾아 나선 것을 생각할 때 K는 자기 자신과 M사에 대한 적지 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간상배 짓을 하면서도 어디 가서 조선 민중을 내세우며 떳떳이 명함 한 장 내놓을 수 있을까? K는 씹은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를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K의 이렇듯 델리킷한 번미는 자기의 조그만 현실 앞에서는 그리 목숨이 길지 못하였다. 반찬이 없어서 방이 더웠는지 오늘은 풍세가 있길래 석탄을 2덩이나 더 넣었는데 하면서 문을 열어보는 주인 마님의 상냥스러워진 얼굴,
밥값도 싫으니 방이나 내놓으라고 밀어내듯 하다가 취직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갑자기 딴 사람처럼 상냥스러워진 그 주인마님의 얼굴과 마주칠 때 K의 그 델리킷한 번미는 봄바람 앞에 눈 쓰러지듯 사라지고 만 것이다. 석 달치 밥값, 뒤축이 물러앉은 구두. K는 벌써 아직도 여러 날 남은 월급날을 꼽아보았다. 그리고 편집국장이 자기만 따로 불러가지고 특별히 주의시켜주던 것이 생각났다. 그런데 가서는 말이야, 창부나 밀매음녀를 만나더라도 문학 청년식으로 센티멘털한 인도감을 일으키면 그건 실패하게 된다고 했었다. K는 벌써 다른 여력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기발한 애로를 붙들어서 제각기 우월감으로만 가득한 편집실 안에서 자기의 존재도 한몫 세워볼 수 있을까 하는 직업적 야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K는 전차를 내려서 어두컴컴한 병목정 거리를 토파 올라갔다. 거리는 들어갈수록 불이 밝고 번화하여 이곳은 다시 초저녁이 오는 것 같았다. 바람은 잦았지만 이른 봄이라고 해도 귀가 시릴 만치 쌀쌀하였다. K는 추운 것보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 해서 모자를 푹 눌렀었다. 불밝은 이 집 저 집 대문간에는 젊은 사내들이 두루마기짜리 양복쟁이 할 것 없이 수케떼 모양으로 몰려섰다. K는 무시무시하였다. 그리고 어디쯤 가서 걸음을 멈춰야 할지 몰라서 무슨 딴 볼 일이 있는 사람처럼 간지러운 얼굴을 숙이고 쏜살같이 올라만 갔다. 이 집 저 집 대문간에서 혹은 들창 안에서 계집애들이 여보세요 하고 완연히 K를 불렀다. 어떤 것은 술 취한 사람 모양으로 목이 잠긴 소리로 여보, 모자 숙여 쓰고 가는 양반 하고도 불렀다. 그런 때면 K는 더 걸음을 자주 놀렸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가서 K 앞에는 커다란 행길이 나오고 말았다. 그 행길은 보통 평범한 거리 같았다. K는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만히 좌우를 산 밑으로 올라가며 보통 상점집과는 다른 일본식 2층집, 3층집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그때 K는 옳구나, 저기가 정말 유곽인가 보다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본즉 과연 집집마다 문 안에 으슥하게 들어설 곳을 만들어 놓고 마치 활동사진관 문 앞에 배우들의 브로마이드를 걸어 놓듯이 창기들의 인형 같은 사진을 진열해 놓았다. K는 아까 지나온 조선집 거리처럼 그렇게 난잡스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모자는 숙여 쓴 채 너덧짐이나 문간에 들어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진 구경을 하였다. 그러나 별로 붙잡을 것이 없었다. 그 모양으로 다니다가는 밤을 새워도 기사될 재료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K는 다시 용기를 내서 각오하였다. 이것도 기자 생활의 수련인가 보다. 나선 길이니 철저히 한번 활약해보자 하고 다시 아까는 곁눈질도 못하고 지나온 좁은 거리로 되들어섰다. K는 무엇보다 창부들 속에 소녀가 많은 것에 놀랐다. 소녀라니까 동정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내를 꿰이기에는 너무나 털도 벗지 않은 살구처럼 이제 15, 16세짜리들이 머리채를 따 느린 채로 대문간에 나서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이 녀석 저 녀석에게 추파를 보내는 꼴은 K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극이었다. K는 그 또래 중에 하나에게 어느 틈에 손목을 붙잡혔다. 그리고 어느 집 안마당으로 끌려 들어갔다. K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계집애 하는 모습에 흥분을 느끼기보다 측은하게만 보였지만 아까 편집국장의 주의가
이런 때에 나의 심리를 경계함이거니 하고 그 계집애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 보았다. 그러나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는 데는 생각해 볼 일이었다. 이런 때 쓰라고 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회사에서 밤참값으로 몇 원씩 받아 넣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돈을 쓸 목적으로 그 방에 따라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케이는 그만 툇마루에 걸터 앉고 말았다. 그때 마침 빈 듯이 조용히 옆방에서 문이 열리더니 동저고리 바람 노동자 하나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후다닥 뛰어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와서 간드러지게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계집을 한번 돌아다 보지도 않고 무안이나 당한 것처럼 튀어나갔다. 케이는 도적놈이나 본 것처럼 가슴이 서늘하였다. 그리고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전차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불과 지척인데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 계집애는 어서 들어와요 하고 입술을 쌩긋하였다. 어느 틈에 다른 계집들이 모여들어서 케이의 모자를 벗기고 케이의 구두끈을 끄르고 말이나 돼지를 몰아넣듯이 케이를 몰아넣었다. 그리고 방문까지 닫아주고는 모두 흩어졌다. 계집애는 케이의 모자를 집어 걸었다. 그리고 경대 앞으로 가더니 물 건너온 구렁이처럼 기름이 번지르한 머리채를 올려서 어여 머리를 틀고 나서는 서슴지 않고 저고리를 벗었다. 그 몇 푼 안 되어 보이는 인조견 저고리가 대단한 것처럼 소매들을 맞추어 개어 놓더니 다른 저고리를 갈아입지도 않고 벗은 채로 케이에게 마주 나섰다. 케이는 그 계집애의 속몸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 몇 살이냐? 그렇게 노려보지 말아요. 무서워요. 그 계집애는 제 손으로 케이의 눈을 가리며 어리광을 떨었다. 그 애티 있는 목소리엔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만은 천연스러웠다. 너 몇 살이냐고. 계집애는 나 몇 살이요 하고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은 싱거운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 몇 살 같아 보여요? 알면 용치. 케이는 계집애의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말소리와 얼굴을 보면 많아야 15밖에 안 되어 보이지만 그녀의 젖가슴을 보면 20살도 훨씬 넘을 것 같았다. 케이는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다. 애티 있는 얼굴을 보고 불쌍하게만 생각했던 케이도 그 계집애의 속몸만은 완전히 계집의 한 몫을 당할 만한 것을 볼 때 묵살하기 어려운 새로운 흥분으로 전신이 흔들렸던 것이다. 그러나 케이는 그 계집애가 치마끈까지 끄르며 정식으로 흥정을 걸려 할 때 다시는 그녀 나이도 물어볼 용기 없이 1원짜리 지전 한 장을 빼놓고 그대로 나오고 말았다. 집집마다 문간과 들창문 앞에 왁자지껄하고 모여 서 있는 어중이 떠중이들은 아까와 다름없었다. 우선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어두운 골목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골목, 남의 집 담장 밑에서 새로운 애로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어두운 골목 속에서도 다시 그늘 속에 창부 같지도 않은 흰 두루마기 입은 여자 하나가 분명히 케이를 불렀다. 케이가 가까이 다가선즉 그녀는 또 분명히 이리 좀 오세요 하고 앞을 서서 걸었다. 케이는 옳다, 이런 것이 독구단의 즉 특종이로구나 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호리호리한 키와 몸 맵시가 있었다. 몇 걸음 가지 않아서 그녀는 돌아보곤 하였다. 케이의 눈에도 이상스러운 것은 이런 짓을 하는 여자 쳐놓고 머리에 매무새가 거친 것과 걸음이 빠른 것이었다. 케이는 무섭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사의 재료로는 다시 없는 흥미에 부지런히 쫓아갔다. 골목은 점점 어둡고 좁아졌다. 오막살이들만 모여 앉은 골목을 몇 번을 꼬부라졌는지 유곽촌과는 완전히 경계를 벗어났을 즈음에 그 계집은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앞에서 발을 멈추며 K를 돌아보았다. 누추하지만 좀 들어오세요. 들어가도 괜찮소? 네, 염려 마시고. 그러나 K는 주저하다가 자기의 목적과 정체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었다. K는 그녀의 뒤를 따라 행랑도 없는 문간에 들어서니 이내 마주치는 것이 그 여자가 문을 여는 건넌방이요. 손바닥만한 마루를 건너 안방은 불이 켜있기는 하였지만 덧문이 닫혀 있었다. 벌써 새로 한 점은 되었을 때라 빈민촌의 밤은 죽음처럼 고요하였다. K는 머리끝이 쭈뼛쭈뼛하는 것을 참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방 안에 들어섰다. 방 안은 전기도 아니요 촛불인 것이 더 그로테스크하였다. 여기 앉으세요. K는 앉으라는 대로 하였다. 모자 벗으세요. K는 그것도 하라는 대로 하였다. 방 안에는 경대 하나 없었다. 그 값싼 인조견 이불 한 채 놓이지 않았다. K는 이 여자가 너무도 살림이 구차해서 이 짓을 하는구나 추측하였다. 고생살이에 쪼들리게 난 얼굴이지만 나이는 이제 24, 5세밖에는 안 돼 보이는 때라 워낙 바탕이 동그스름한 얼굴이 곱다기보다 어딘지 품위가 있어 보였다. 저 방에는 누가 있소? K는 안방 쪽을 가리키며 넌지시 물었다.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K는 이왕 이만치 발전한 이상 풍부한 내용을 취재하기에 노력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싸늘한 그 여자의 손을 잡아보며 수작을 건넸다. 마음 놓고 앉아있을 수가 있소. 웬일일까? 방긋 웃으며 대답할 줄 알았던 그 여자의 입에서는 기다란 한숨만이 흘러나왔다. 방 안은 더욱 쓸쓸해졌다. 그제야 K의 눈에 띄는 것은 그 여자의 붉은 눈알과 부석부석한 눈꺼풀이었다. 그 여자는 울음에 피곤한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 당신도 남정네시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네? K는 점점 의아하였다. 무슨 영문일까? 자기가 먼저 유인해놓고. 아무튼 단순한 내로는 벌써 깨지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것도 흥미있는 기사 재료다. K는 그 여자의 눈치만 보고 앉았노라니까 그 여자는 얼굴을 반만치 외면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이렇게 된 바에야 내 몸을 아끼는 게 아니라요. 병이 있어요. 저에겐.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섰던 겁니다. 그녀의 말끝에는 또 기다란 한숨이 따라 나왔다. 대강 짐작은 하겠소. 그러나 K는 센티멘털은 금물이라는 편집국장의 부탁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M 잡지사에서 파견한 사명인 줄 느끼며 잔인한 것을 참고 그 여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보았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허물없이 끌려오면서 외면했던 얼굴까지 갖다 대어 주었으나 그러나 금수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그 눈물 젖은 얼굴 위에서 향락을 구할 수가 있으리요. K는 선뜻 손을 놓고 뒤로 물러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바람벽을 둘러보다가 촛불 가까이 걸려있는 때 묻은 사진 한 장에 눈이 머물렀다. K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어떤 기골이 청수한 중년 노인의 사진인데 관을 쓰고 중치막을 입고 행건을 치고 병풍을 배경으로 걸터 앉은 것이 보통 서민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
누구의 사진이요? 그 여자는 눈물을 씻을 뿐이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케이는 진정으로 물었다. 진정으로 집안 사정을 물으니까 그 여자도 케이의 사람된 품을 믿음인지 다음과 같이 대강을 이야기하였다. 아버지 사진이에요. 전에 합방전에 충청도 서산에 사실 때 사진이래요. 그래,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녀는 서름에 말문이 막히곤 하였다. 아버지는 만세 때 대동단에 끼어서 해외로 가셨어요. 2달 만에 북경에서 편지가 한 번 있은 후로는 10여 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래, 늙음하게 생존해 계실 것이라고는 믿지도 못합니다. 어머니와 나는 지금도 수성동에 있지만 그 집을 팔아서 5, 6년 동안 먹어오다가 그 후에는 내가 유리공장에 다녔어요. 거기서도 어디 내가 잘못해서 나왔나요? 감독 녀석이 내게다 눈을 두니까 말썽이 일어나서 못 댕기게 됐지요. 케이는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뜯어보았다. 그리고 행복스러울 때에 그 청초한 맵시가 있을 그 여자의 풍모를 상상해 보았다. 식구는 단 2식구지만 버는 사람이 없이 어찌 견딥니까? 그래서 요 앞에서 싸전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상처를 하고 나서 자꾸 사람을 보내길래 하는 대로 가만뒀었지요. 그녀는 상기한 얼굴이 더 한결 붉어졌다. 글쎄, 이불 한 자리 하지 않고 쌀 몇 말 갖다 놓고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지요. 남의 몸을 더럽혀 놓고 그뿐인가요, 어디? 그녀는 총알에 맞은 날짐승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 흐득흐득 흐느껴 울었다. 케이도 눈이 뜨겁고 콧잔등이 뻐근해 오는 것을 누르기 어려웠다. 글쎄, 그 못된 병을 올려주고는 발을 뚝 끊습니다, 그려. 그런 놈이 있어요, 그래. 세상에 약값이나 좀 물어달래도 못 들은 채 해요. 아니, 그놈을 고소를 좀 하지요. 케이도 분해하였다. 고소요? 그렇지 않아도 고소들을 하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경찰서에를 갔더니 이런 동네 사는 때문인지 되레 나를 글쎄 밀매음을 했다고 이뺨 저뺨 때리며 가둡디다 그려. 그녀는 눈을 선벅거리며 입을 비죽거렸다. 그러니 호소할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쩌녁에 일주일 만에 유치장을 나왔습니다. 밀매음을 하고 돈 못 받았다고 고소하러 왔다가 도리어 잡힌 배심 좋은 밀매음녀라고 신문에도 났다고들 합니다. 몹쓸 놈의 세상 같으니. 케이도 며칠 전에 2 신문에서나 그 기사를 본 생각이 났다. 난 유치장에서 굶지는 않았지요. 글쎄 60노인이 며칠을 굶으셨는지 말씀도 못하고 누워 계십디다 그려. 그러니 내가 어떡합니까? 힘이 세니 강도질을 합니까? 무슨 잡혀먹을 것이나 남아있나요? 생각다 못해서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내가 웬 사내 하나를 데리고 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어머니가 아셨나 봐요. 무슨 이상스러운 기척이 있길래 곤두박질을 해서는 건너가 봤더니 벌써 어머니는 눈을 치뜨고 양잿물 그릇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도 쳐보고 싶었지만은 말이 나와야죠. 어머니 시신은 지금 저 방에 계십니다. 아직도 저 안방에. 그녀는 여기까지 말을 하더니 갑자기 입술을 바르르 떨고 상기되었던 얼굴이 백지처럼 질리면서 쓰러지려고 하였다. 왜? 어디 아프시오? 아니요, 아니요. 할 뿐 더 기신을 차리지 못했다. 케이는 그만 자기 동기간의 일처럼 울음이 터져 나오려 하였다. 그녀를 끌어안고 같이 소리내서 울고 싶었다. 방바닥은
얼음처럼 차올라왔다. 그러나 케인은 얼굴이 화끈하였다. 저들을 위해서 나의 붓은 칼이 되리라 한 그 붓을 들고 자기는 무엇을 나섰던 길인가? 고약한 놈이다. 하고 케인은 얼마 안 되는 시제를 털어놓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나 지를 것처럼 주먹을 쥐고 서두르며 그 집을 뛰어나왔다.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고요한가? 또 얼마나 평화스러운가? 어디선지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만이 불도 나지 않았소. 도적도 나지 않았소. 아무 일도 없소. 하는 듯이 느럭느럭하게 울려왔을 뿐이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아무 일도 없소 였습니다.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작품과 함께 비교해서 들으실 만한 소설들 추천드릴게요.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기우, 김유정 작가의 단편소설 산골 나그네, 소낙비 함께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한국의 모파상이라는 별명이 있는 단편소설의 대가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못 들으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 모아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좀 더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